옛날에는 꽃만 이뻤는데 그게 나이 들은 징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린데 연두빛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연두빛이 푸른 녹색도 좋은데 연두빛 꽃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연두빛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런 맹자를 또 하면서 생명을 우리 유교, 우리 유학에서는 오늘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곡속장을 하고 있잖아요. 곡속장. 생명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다른 종교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중해야 한다든지 아예 그냥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불가침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한테 부여된 특권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학 공명의도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곡속작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뭐 성독을 하겠습니다. 맹자견 양양하시고 주로 인활 망지 불사인근이요 지지 불견 소회은 예런이 조련문활 전하는 오정고 하얀을 오대왈 정의일이라호라 숭능일지요 하얀을 대왈 불계살인자 능일지라오라 숭능여지요 하얀을 대왈 천하막 부려야니 왕은 지부묘의 각 7, 8월 지간이 한즉 묘고의라가 천이유연 작은하야 배연하우증묘 발연흥제의 난이 기여시면 숭능어지래요 금부천하지엔 목이 미유불계 살인자야니 여유불기 살인자즉 천하지민이 개일령이 망제의래니 성여시하면 민기지요 수지치하리니 배연을 수능어지리오라. 이제 여기부터가 곡속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맹자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 번 읽고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오늘 이번에 하게 될 곡속장, 이거보다 전에 했었던 50보 100보장, 50보 100보장이 먼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곡속장,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호연장을 배울 거예요. 호연장, 그 다음에 이제 웅어장, 우산장,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단장,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맹자를 읽어가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이 곡속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선왕의 문할 제환진 문제사를 가득무로에가 맹자대왈 중례제도 무도환 문지사자라 시로후세에 무전은 하니 신임이지 무냐오니 무이즈광은즉 왈토기 하여즉 가이왕의리고 왈보민이 왕이면 막지능의 아리에다
완ля 과인자도 가히 보민 호재가 왈가하니에다 왈하유로 지오에 가야했고 왈신이 문제호라니 왈왕의 좌우 당상이 여신을 유견우에 과당하자르니 왕이 견지하시고 왈우는 아지요 대왈장이 흔종이니에다 왕왈사지하라 오불인계 곡속양 무제이치 사지하노라 대왈연즉 배흔종여예가 왈하가 배야리요 이양역지라 하사손이 불식계이다 유저예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맹자나 이런 책을 보면 여기를 곡속 양무제로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 유학이나 또 주자학,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곡속약, 이게 약의 의미는 그러려는 의미예요. 이게 곡자가 이게 곱송거릴 곡이거든요. 곱송거리다는 건 두려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거예요. 이 속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곡속 가면은 죽는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몸을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려는 자. 몸 벌벌 떠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벌벌 떨어가지고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 그런 걸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인. 근데 이것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곡속장이라고 그럽니다. 곡속장.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 거고, 시는 이제 여기 당나라 왕유의 이게 중국에 제일 유명하다는 시, 그걸 한 거고요. 오늘 이제 여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제선왕하고 지금 맹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맹자는 지금 뭐냐면 임금의 근본 마음부터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근본 마음부터 파고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왕천화할 수 있는 근본 발판이 마련되는 거니까 거기로부터 마음을 확장시킨다면 온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왈유지, 지자는 지시된 명사지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여기서 있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양으로서 소를 바꾼 일이 있습니까? 소를 지금 신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종을 만들었는데 종의 틈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도료같이 바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소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안 끌려가려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걸 쳐다보고서는 아이 불쌍하다. 소를 잡지 말고 양으로 바꿔라, 지금 그런 일이에요. 눈으로 소가 지금 벌벌 떨면서 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야, 그 소 불쌍하잖아. 소 잡지 말고 그 양으로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말하기를 이 마음이 좋기 왕천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족할 쪽 그러잖아요. 번역할 때는 충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충분해. 이 마음이 왕노릇 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진짜 왕다운 왕노릇을 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은 모두 선생님, 페이지 수가 저게 틀리지 않았나요?
맞을 거야 아마. 65. 여기 킬로 돼 있어서. 하여튼 뭐 건너뛰지는 않았죠. 자, 여기 보면 써이 자고 하위 자 요거에 이런 문법이 많이 나와요 한문에서. 그러면 써이 자 다음에 A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하위 자가 있고 B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삼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왕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여기요. 이 애자는 사랑 애자인데 사람이나 대상을 할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낀다고 그래요. 아껴 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를 놔주고서나 작은 양으로 작은 양이라고 바꿔 하니까 이 임금이 째째하게 말이야. 그 큰 것을 그 소 값어치로 얼마나 된다고 소를 바꿔서 양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여겨. 그렇지만 신은 여기 맹자 자신이죠. 신인 나는 진실로 고자예요. 진실로 알아. 뭘 아느냐면 왕께서 참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벌 떠는 소를 보고서나 참아 못하는 마음, 아이고 저거 불쌍한데 저걸 어떻게 잡아.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을 알아. 자, 그런 주석을 봅니다. 왕이 봤어. 왕이 볼견자 봤어. 뭘 봤냐면 소의 곡속을 봤어. 곡속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 곡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서나 참아 죽이지 못하였으니 왕이 소가 죽는 자리에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서나 그걸 참아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 곧 이른바 요건 우리가 국어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국어생활에서도 이른바 측은지심. 측자는 이게 슬플 측자죠. 불쌍한 것을 보고 슬프게 여기는 마음이야. 은자는 이게 뭐예요? 수물은. 원래는 수물은자인데 여기서는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은. 그러니까 슬프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의 단서라는 거예요. 이 단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 아저씨들이 단서를 잡고서나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단서라는 뭐냐면 어떤 일의 실마리야, 실마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불쌍한 것을 보면 슬프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그걸 단서로 해서 쫓아 올라가 보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은 이건 형이상학적이에요. 형이상학이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추상적인 거고 형이상학적인 거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건 정이죠. 정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픈 것을 보고는 슬프다고 그러고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그러고 이쁜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단서로 따라가 보면 거기에 인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학에서는 종지가 뭐라고 그래요? 공자가 추구했던 종지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을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다만 그때의 사랑은 정의 형태로 바깥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인을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속에 깊은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 그걸 알아듣기 쉽게 정으로 표현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을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손추 이제 뒤로 가면 공손추 상에 가면 사단장이 나와요. 사단장. 사단장에 가면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고, 수호지심은 의지다냐고, 시비지심은 지지다냐고, 사양지심은 예지다냐고, 시비지심은 지지다냐고 하는 사단이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자세히 더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성리학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요렇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 인지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요거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인데 그 측은지심을 따라서 깊이 속까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형이상학적인 인이 있다. 요거죠. 그래서 화기충지요. 우리가 확충한다고 그러잖아요. 넓을 확자에다 채울 충자예요. 넓혀서 그것을 채워본다면 이게 그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이 지자가 뭘 가리킬까요? 측은지심 인지단 요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측은지심 인지단의 마음을 확충해 본다면 가있어는 뭐라고 그랬죠? 가을가 자에다가 써있자는 뭐 어떻게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로 본다고 그랬죠? 옛날 서당에서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가 있어 그래. 가 있어. 사해를 보호할 수 있다. 요즘은 이게 가 있어를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사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이 사방 모든 나라들을 전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지적해가지고 요거 소가 벌벌 떨면서 가는데 참아 죽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요 대목을 지목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왕이 이거 대해서 찰식 살펴 알아가지고, 이 차자가 뭘 가리킬까요? 이 차가 가리키는 지시하는 것, 이 차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요거예요, 요거. 소가 벌벌 떠면서 죽음의 자리로 갈 때 차마 죽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살펴 알아서. 그래서 확충지할 때 이 지자도 똑같아요. 요게 측은지심 인지단이에요. 그 마음을 확충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갖고 있는 곡속하는 소를 보고서나 참아 죽이지 못하는 이것에서 살펴 알아가지고 그것을 확충하고자 한 거예요. 이 측은지심 인지단의 그 마음을 확충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애가 나왔죠? 임금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게 아낄 인자잖아요. 우리가 인색하다고 할 때 어제 인자잖아요. 이게 아낄 인자. 같을 유자. 애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아낀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이거 말은. 여기 지금 찰자가 나오는데 찰자와 같은 볼찰자하고 우리가 한문에서 나올 때 볼견, 그 다음에 뭐예요? 볼시, 그 다음에 볼관, 그 다음에 저기는 볼찰, 다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를 짓거나 한문으로 문장을 질 때 요거 달리해야 돼, 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노력하지 않고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볼견. 이 시자는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행위가 들어가는 보는 것이고, 이건 노력하지 않고라도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볼견자를 이걸 쓰잖아요. 내가 보려고 하는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보면은 시자예요. 관자는 이건 뭐냐면 이건 세밀히 보는 건데 찰보다는 좀 덜 세밀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다는 관이 더 세밀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세밀히 보는 게 찰이에요. 내 뜻을 갖고 내 의지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보는 게 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찰자는 의미는 뭐예요? 임금이 지금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식. 그냥 견식이라고 하지 않고 찰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꼼꼼히 임금님께서 그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찰을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왕께서 이제 대답했어. 이제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왕이 말했어. 왕이 대답했어. 연하다, 그러하다. 요건 지금 그럴 연자잖아요. 대답하는 거예요. 성유 백성자로도만은 진실로 백성이 있어. 여기서 놈자자는 명사 구를 만드는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백성이 있어.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백성이 있지만은 제국이 수평수나 제 나라가 지금 제선왕이 말하는 거죠. 제 나라가 비록 좁을 편자야. 좁고 작어. 제 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사실은 그 당시에 좁고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겸손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나라가 비록 좁고도 작지만 오하에 이르리요. 내가 어찌 한 소를 아끼겠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소 한 마리를 어떻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겠느냐. 즉, 곧 그 곡송약, 여기 앞에 얘기했죠. 중국 사람들은 곡속하고 띠고 양무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이나 우리 유학에서는 정통 유학에서는 곡송약을 붙여서 말한다 했죠. 그럴 때 약자는 그럴 연자임이라 했어요. 그 소가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참아 못한 것입니다. 임금이. 그러므로 이양역지하이다. 그러므로 양으로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이 지자는 뭘 가르칠까요? 소를 가리키는 거죠. 양을 가지고 소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죠.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럴 때 말은 어는 여기에 있는 요게 본문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언을 말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럴 경우에 보통 주석 밑에 언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본문을 부연 설명하느라고 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소로 바꾼 것,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로 바꾼 것은 그 행적이 자치적자잖아요. 적자도 우리가 보통 저 적자도 쓰지만 현대에서는 어떤 적자를 많이 쓰죠? 발족자를 붙인 적자를 많이 쓰죠. 또 어떤 적자가 있냐면 이 적자가 있잖아요. 적자가 이렇게 세 가지 다 자치적자예요. 근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이건 사실은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게 책받침 부수라는 게 천천히 거를 착자해서 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발족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건 사람이 지난 자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자는 보통 훌륭한 분들의 어떤 유적, 행적,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 적자를 쓰잖아요. 공적이 있다. 아니면 훌륭한 분들의 그런 지나간 자치, 그럴 때 이 적자를 많이 쓰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발자취를 할 때는 요 적자나 요 적자나 같아져요. 옛날은 요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보통 요 글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적자예요. 임금이 한 그런 행적이 큰 소를 작은 양이로 바꾸라고 한 그 행적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색한 것 같아. 아끼는 것 같아. 인색한 것 같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어. 뭐야? 백성이 비웃는 바 같은 자가 있어. 백성들이 비웃는 사람이 있어. 에이, 임금이 돼가지고 소 한 마리 아까워서 말이야. 양으로 바꾸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나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최선왕의 마음이죠. 최선왕의 마음은 이같이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 내 마음은 실제 그거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가 요 뒤까지 다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원자를 뒤에서 해석 안 하면 말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 원은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말한 거예요.
예, 말했어.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죠. 왕은 무이여 백성지 이왕 위에야 하소서. 임금님께서는, 제선왕 임금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의,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자는 개사라고 그랬죠. 개사 어자가 나면 뒤 것을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오죠. 그러면 백성이 왕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다시 보면 어자가 나오면 어자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한 후에 요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백성들의 왕을 아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소역대하니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꿨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꿨으니 피요 지질이 있고 저들이 어찌, 이때 이것은 어찌요 아니면 아칼락 뭐 그런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찌오자예요.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원래 글자는 아칼락자예요. 그런데 미호할 오자로 바뀌었지요.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 오자로 바뀐 거예요. 의문사 어찌 하자와 같은 어찌. 저들이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이 지자가 뭘까요? 지시대명사 지자가 왕이 그렇게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 근본 마음, 그 자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일반인들은 맹자나 하니까 그 의미를 알았지. 일반인들은 그러한 일을, 임금의 그러한 행적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들이 하면은 저들은 백성이겠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 임금이 째째하게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어찌 그거에 대해서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임금님이 바꾸라고 하는 그 근본 마음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약 은기 무죄의 취사지죠. 왕께서 만약 가엾게 여긴다면, 왕께서 만약 가엾게 여겨 뭘? 그 무죄의 취사지, 그 소가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가엾게 여긴다면, 왕약, 만약 약자고 고측자고 이게 구문이에요, 구문. 만약 뭐뭐라면 그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f겠죠, if. 만약 뭐뭐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께서 만약 그 소가, 그 기자는 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예요. 그 소가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가엾게 여겨. 그렇게 한다면 우양을 하택한 일이 있고 소와 양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양도 죽는 것이 불쌍한 것인데 소는 괜찮고 소는 살려주고 양은 잡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양하고 소를 바꿨느냐 그 말이에요. 소와 양을 무엇을 기준으로 분간했습니까? 택자 보면 나중에 주석에 택자는 분이라고 해서 나눌 분자. 우리가 분간한다고 그러죠. 분간하셨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했어. 왕이 소할, 웃을 소자죠. 이때는 우자가 이게 소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겸연쩍게 그런 거죠. 약간 겸연쩍은 느낌이 있는 거지. 왕이 웃으며 말했어. 시성하심재련고 이것은 진실로 성자죠. 참으로 그 말이야. 이것은 참으로 하심재련고 무슨 마음이었던가.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고. 아비의 기자의 역지이양이 한만. 내가 그 재물이 아까워서 내가 그 재물을 아끼려고 그것을 바꾸기를 양으로서 한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역지이양 할 때 이게 뭐예요? 역양으로 아주 하면 좋잖아요. 양으로 바꾼다. 역양 하면 되는데 역지이양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것을 바꾸기를 양으로서 하다. 소를 바꾸기를 양으로서 하다.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말 문장이 부드러워지고 내용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역양이라고 직접 하지 않고 역지이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를 양으로서 한 것이 아니여. 내가 그 재물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소를 바꿔가지고 양으로서 한 것이 아니건데 이러이러한 것이 마땅하게 뜨다. 마땅할로 있자. 호자도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아까 나왔던 어자하고 어자 요 어자하고 같은 개사예요. 그래서 이 어자하고 호자하고 여기다 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문에서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글자를 쓴 거예요. 그것일 뿐이지 여기 있는 호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자하고 뉘앙스가 다르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땅해요. 무엇이 마땅하냐면 백성들이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소를 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큰 소 죽이지 말고 작은 양으로 바꿔라. 그럼 백성들이 임금님이 째째하게 말이야. 그 재물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마땅하다. 임금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죠. 자, 이라고 하는 것은 괴이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가 나오죠. 여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요 무자가 뭔지 요거 내가 설명 안 것 같네. 무자가 원래 무자는 뭔 의미예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있을요 없을 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무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물 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쓰였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물자가 있는데 또 하지 말라는 말무자도 있어요. 또 아예 말아라 하고 말막자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뉘앙스는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는 뭐냐? 이건 좀 겸손의 의미로 말한 거예요. 맹자께서 임금 앞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 말물자를 써야 돼. 말물자로 뭐냐면 하지 말아라. 딱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아낀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딱 끊어 얘기하면 신하가 임금한테 건방을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무를 썼고 딱 금지하는 물자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는 문장가들이 문장을 쓸 때는 요 말무자를 써요.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딱 칼같이 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 때는 이 말막자를 써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말무, 말물, 말무, 말막 다 하지 말으라는 금지하는 말이에요. 금지하는 말인데 이 네 개의 뉘앙스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뉘앙스가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신하가 임금한테 완곡하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완곡한 표현이 완곡한 표현으로 무를 쓴 겁니다. 원래는 요 말물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물자.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자, 요 이자예요. 요 이자는 뭐냐면 괴이할 괴자의 의미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은자는 가엾게 여기는 그랬잖아요. 가엾게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아플 통자.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생각,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은 분간하다고 하는 나눌 분자와 같은 뜻이다. 같을 유자죠. 그래서 요거 지금 언이 또 나왔잖아요. 언은 뭐라 그랬어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본문에 대한 여기에 있는 본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느라고 언을 넣은 거예요. 소와 양이 모두 죄 없이 죽는 것인데 소와 양이 모두 죄 없이 죽는 것인데 어찌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양을 소로 바꾼 바이겠는가?
맹자 고설 찬하나야. 맹자께서 고자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고로, 연고고, 옛고, 고구하면 옛 친구를 말하고, 고로 하면 접속사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의로 그 말이에요. 고의로. 짐짓, 우리 순수한 말로는 짐짓. 옛날 우리 서당에서 배울 때는 짐짓이라고 배워요. 짐짓 고자. 근데 여기서는 고의로 그 말이에요. 고의로 베풀었어. 맹자께서 고의로 베풀었어. 뭘 베풀었냐면 이게 어려울 난자잖아요. 어려울 난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힐난할 난자. 힐난하다. 힐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힐난하다. 나무라다. 예, 듣기 거북할 정도로 따지고 들은 게 힐난이라고 그래.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막 따지고 들어. 그런 것을 힐난이라고 그래. 여기 힐난하다는 뜻이에요. 이 힐난을 베풀었어. 맹자께서 고의로 이 힐난을 베풀어 가지고 이러이러하고자 하셨어. 뭘 하고자 했느냐면 왕이 돌이켜 구해 가지고 반성해서 구해 가지고 듣기 본심, 그 본심을 얻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고자 하려고. 왕이 돌이켜 구해 가지고 그 본심을 얻게 하고자 하셨는데 왕의 불능이 아니요. 왕이 능히 그러지를 못했어. 왕이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었던 모양이죠. 너무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인도 알기 어려운데 왕도 또한 왕이 능히 그러지를 못했어요. 맹자의 의도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 뒷말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정확하게 맹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뒷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무의자해요 백성전이라. 마침내 없었어. 뭐가 없었냐면 스스로 백성의 말에 대해서 어자가 나오면은 뒷부터 해석한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낀다고 말하는 거. 임금이 아낀다고. 백성들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 해득할 수가 없었어. 해명할 수가 없었어. 제가요 소를 양으로 바꾼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맹자가 물었으니까. 근데 그 설명을 못한 것은 왕도 지금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확실히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제 여기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맹자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맹자가 말씀하셨어. 이 왈자는 맹자 말입니다. 무상해라. 이상할 거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상자는 상할 상자예요. 이럴 경우는 그거 잘못될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의 인수려니 이것은 이해냈자. 이럴 경우에 번역할 때는 바로 이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이것은 이해 인수려. 법술자지요. 인수라면 인을 베푸는 방법. 소위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방법. 술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해서 기회적인 면만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때 언어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는 붓글씨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예.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똑같은 거예요. 도자 써요. 중국 사람들은 서법 그렇게 써요. 무술도 우리는 무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술이란보다도 무예란 말 많이 쓰잖아요. 무예.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무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예술할 때 예를 많이 써요. 표현할 때. 굉장히 예술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보면 이 예술을 보통 예라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예라고 그래요. 노래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음악이라는 예술이고 글로 드러내면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고 이 예자는 드러날 예자예요. 예술, 우리나라는 예술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중국 사람들은 법이라든지 술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이게 법술자예요. 법. 똑같은 법 같은 의미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길도자를 많이 쓰잖아요. 도의경지로. 다도니, 무도니, 뭐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지가 가장 높은 경지 같아요? 예나 도나 법이나 이 중에서 뭐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는 그게 최고입니다. 논어 나중에 논어 배울 때 보면은 유어엔이라 예에서 놀진이라 공자께서 마지막 단계 예에서 예술로 놀으라고 그랬어요. 예술로. 그게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조금 경직된 면이 있어요. 우리는 여유가 많잖아요. 우리 민족은 예술 좋아하고 여유가 많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수를 쓴 거예요. 이게. 인을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술자예요. 법술자. 이것은 바로 인의 방법입니다. 인을 베푸는 방법이에요. 인을 베푸는 방법. 인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근본을 얘기하면 인의 자리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형이상학적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할 때 내가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 뇌자가 저기서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어디요? 시내 인수련이. 뇌자가 거기 들어가는 용 같아요. 예. 만약에 술자 대신에 예를 썼으면 또 복잡해지죠. 겨누고 미견양일세이다. 손은 눈으로 받고 아까 볼견자하고 저 얘기했잖아요. 볼견, 볼시, 볼관, 볼찰 얘기했잖아요. 그 뉘앙스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소를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임금이 의지를 갖고 소를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를 우연히 봤기 때문에 견자를 쓴 거예요. 소를 보고 미견양, 양을 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눈으로 띄어서 눈에 봤고 양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일세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일세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말로. 소를 보고 양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자지어 금수야에 군자가 금수에 대해 여기 지어를 할 때는 저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한문에서 지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A, G, O, B 하면 그러면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A가 B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씩 나오면 꼭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지어 또는 써이자 A, 하우이자 B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 금자는 이게 날짐승금이잖아요. 날라다니는 짐승들, 새 같은 거. 이게 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수자는 길짐승수 그러잖아요. 길로 뛰어다니는 짐승들. 그러니까 온갖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 견기생 그 사는 것을 쳐다보고 불인견 기사하며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도 저 시골 살 때 돼지를 길렀거든요. 돼지를 기르면 아침마다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돼지밥을 주잖아요. 할머니가 그 양동이다 뭐 집에서 음식 만들다 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추석 때나 설 때 되면 그놈을 잡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서 이제 그걸 잡아. 그럼 막 여동생이 그걸 보고 막 오전 내내 울어. 오전 내내 왜 이렇게 우나.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 심성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그 잡기가 어려워. 경북 의성에 내 친구가 사는데 닭을 길러요. 닭을 10년 이상 막 길러. 못 잡어. 이게 잡아먹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가면 야, 난 손 못 대니까 니들 잡으려면 잡아봐. 그런 거예요. 내가 길르던 짐승을 이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외갓집도 보면 개를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개를 외삼촌들이 와서 개를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자기 개를 잡는 게 아니고 바꿔서 그 개를 시장으로 내다 가져가서 개를 더 작은 개로 바꿔와. 그러고 그 개를 잡더라고.
그런 것 같이 우리 심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살아있는 것을 보고 참을 인자에 참아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살아있는 짐승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심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이 때문에 그거죠. 이 때문에 군자는 원포주가 아니라 포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포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엌주 그러는데 우리말로 옛날 고깃간을 뭐라고 그래요? 푸주간. 푸주간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푸주간이라는 게 포주로부터 나왔어요. 푸주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팔고 그런 데를 우리가 푸주간 그러잖아요. 그 푸주간이 이 포주를 말해요.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푸주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에 설명했어요. 무상.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자는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없을 무자가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 무자라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어는 전체를 부연한 게 아니고 이 무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비록 백성의 말이 있어. 임금이 큰 것을 아끼느라고 작은 것을 잡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백성의 말이 있어. 그렇지만 불의해라. 그렇지만 해가 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한 것이 해될 것이 없다. 이거에 대해 말한 것이다. 술은 우리 법주교자라 법의 교묘한 것을 말한다. 교묘하다는 것은 정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법 가운데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것. 이거 교자예요. 이게 공교로울 교묘할 교 그러잖아요. 예. 법 가운데 공교롭고 교묘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개 사루는 기소불이니요. 대개 소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참아 못하는 바예요. 살아있는 소를 보고서나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 못하는 바예요. 흔종은 종에다가 피칠하는 것. 이게 피칠할 흔자 그랬잖아요. 종에다가 종을 만들어 놓고 그 틈을 메우는 거예요. 그것은 또 불가해요. 그것은 또 폐지할 수가 없어. 불가요. 폐지하는 건 불가한 일이요. 그러니 어차에 이거 대해서 무의처지점 이거 대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다면 이 지자가 뭘 가르칠까요? 사루 기소불인 흔정 우불가패 이거잖아요. 소를 죽일 수도 없고 흔정도 폐지할 수 없는 그 두 양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면 만약에 소를 죽이는 것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흔종을 폐지해야 돼요. 흔종을 하려면 소를 죽여야 돼요. 그것이 지금 그것을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다면 차심수발이나 이 마음이 비록 바랬으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측은지심 인지다냐라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이미 바랬어. 임금 지금 마음 보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인의 마음이 있어. 그 인의 마음이 이미 바랬으나 종 불득시의야. 마침내 불득도 이게 뭐냐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불득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시행할 수가 없어. 마침내 시행할 수도 없어. 소를 잡을 수도 없고 흔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마침내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를 본즉 소를 쳐다봤어. 그러면 차심이 바려 이 마음이 바랬어. 측은지심 인지다냐의 이 마음이 이미 발현해서 드러났어. 이게 불가하려 막을 할 자죠. 막을 수가 없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 미견양적 아직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아니하다. 부정사 가운데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할 때 미자를 쓰죠. 미견 아직 보지 못했어. 뭘? 양을. 미견양 아직 양을 보지 안 했다면은 그 이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이치는 뭐예요? 측은지심 인지단의 그 이치. 그 이치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무소방이요. 거리낄 바가 없어. 거리낄 방자죠. 방해하다. 그 방자예요. 거리낄 바. 방해될 바가 없어. 거리낄 바가 없어. 그러므로 이양여고적. 그러므로 양을 소로 바꾼다면 이자 득이 양전이야.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소를 잡는 것을 흔종하는 거 그거죠. 두 가지가 다 양쪽이 온전하게 돼서 해될 것이 없으니 그러니 이것이 인을 행하는 바의 법이다. 여기에 소위도 방법이고 술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인을 행하는 방법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인을 행하는 바의 방법이라 이렇게 풀이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나만 하면 돼. 인을 행하는 방법이요. 이때 하위자는 행할 행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자는 이 하위자가 영어로 말하면 take나 get이나 이런 것 같이 수도 없이 많은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하위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 번역을 잘하는 사람. 이럴 때는 행할 행자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거예요. 성은 우의 장사에 해명해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죽으려 할 때 슬프게 우는 것을 말한다. 장차 죽으려 할 때 슬프게 우는 것을 말한다. 개인지어 금수에 대개 지어 또 나왔죠. 앞에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여기 A가 B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장차 대개 사람이 금수에 대해서 동생이 이루여 생명은 똑같아. 짐승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산다고 하는 그거 생명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류요 부류가 달라. 사람 종류하고 짐승 종류가 같을 수가 없죠. 삶은 같고 그 다음에 부류는 달라. 그러므로 용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할 건데 그러므로 그것을 쓰기를 예로 써요. 사람이 짐승, 인지어 금수할 때 사람이 금수를 쓸 때 그것을 쓰기를 예로 써요. 사람이 쓰는데 짐승을 불가피하게 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짐승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백질 섭취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아예 그냥 육식은 하지 말아라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육아에서는 그게 아니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이 육아에서는 제사가 중요하니까 제사 향교 제사나 이런 데 가면 뭐 생고기 올리잖아요. 생고기. 피가 뚝뚝 떨어진 생고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집에서도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 현실적인 얘기를 해. 여기 지금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육아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걸 불가피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써. 금수를 쓸 수밖에 없어. 그때는 반드시 뭐냐 절제 속에서 해야 되는 절제. 절대자가 인간한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이고 살리고 뭐 우리가 고기 막 먹고 먹다 물리면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자, 어떤 종교는 어때? 아예 생명은 아주 경외스러운 거니까 손도 대면 안 돼. 생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아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 그것을 쓸 때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로서 하라는 건 절제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인지심이 참아 못하는 마음. 생명을 보고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 갑자기 죽이느냐. 그런 참아 못하는 마음이 시여 견문지 소급이에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미치는 바에 베풀어.
자기가 보고 듣는 범위 안의 것.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개 안 잡잖아요. 다른 개하고 바꿔서 잡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꿔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범위 안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보고 듣는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범위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베푸는 것이니 반드시 푸죽간을 멀리하는 이유, 까닭은 푸죽간을 반드시 군자들은 푸죽간을 멀리한다 했잖아요. 푸죽간을 멀리하는 까닭은 또한 이 마음을 밀리 길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측은지심 인지다냐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밀리 길러. 그래서 인을 행하는 방법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요 곡속장이 왕도정치의 근본을 말하면서 사람 심성까지 결부된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은 이 곡속장을 수도 없이 읽어가면서 요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선비들은.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집종류라든지 뭐 경서류, 역사책 등등 해가지고 20몇 권인가를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그동안에. 번역할 때는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정확한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표현법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서양에서는 번역하는 것을 자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되는 책은 거기 번역되는 책 번역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래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박사학위를 줘요. 박사학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대로 한다면 박사학위가 한 20몇 개 되는 거죠. 다 우리나라 처음 번역이니까 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실제 대학원생들이 박사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자기들이 번역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번역된 놈을 놓고 그거 가지고 논문을 구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용어 통일을 비롯해 가지고 용어 정의를 해야 되고 번역 시작할 때는 그 책을 한번 쭉 먼저 통독을 해요. 통독을 한 후에 거기 나오는 각종 어휘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는 어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말하자면 마음을 뜻할 때 우리는 지금 마음이라고 하지만 한자로 들 때는 마음 심자를 쓸 수도 있고 뜻의자 쓰기도 하고 생각사자도 쓰고 생각념자도 쓰고 뜻정자도 쓰고 수도 없이 많은 글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다 해야 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용어 정의를 먼저 다 하고 그러서나 표현법에 있어서도 통일성 있는 표현이 되도록 계속 점검하면서 번역을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이제 지시대명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시대명사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번역을 해줘요. 원문 번역 그렇게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가깝게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윤문을 해야 돼, 윤문.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책을 한 권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정년 퇴임 전까지는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고비도 받아야 되고 딸들이 재수, 삼수, 서울수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20몇 권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딱 두 손 들었어. 나 이제 번역 그만한다. 그러고 나는 이제 강의하고 내가 책 읽고 시 쓰고 하는 것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주석은 몰라도 본문이라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게 나는 알아. 그거 하고 실제 내가 한글로 옮겨서 번역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실제 아는 것은 내가 번역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강의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집에서 해보려니까 안 되네? 그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한글로 다 써보거든요. 네. 써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 글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배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서당에서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썼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옛날 서당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같이 일어나면 그 전날 배운 것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서당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선생님한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가서 수십 번을 읽어요. 수십 번. 어떤 때는 백독을 하게 돼. 이렇게 수십 번을 읽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 그러서 잠자려고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나서 그날 배운 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머릿속에 그날 배운 것이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가면 그거 이제 그날 공부 잘 된 거예요. 그러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그 전날 배운 것을 딱 또 다시 상기해 봐야 돼. 그 딱 두 번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두 번 생각해서 이렇게 딱 됐으면 그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그날 공부할 것을 거의 100% 내가 공부해요.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럼 선생님 앞에 가서 내가 현또 토를 붙이고 풀이를 하고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교사가 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줘요. 서당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서당 공부를 얘기하는데 서당 공부가 사실은 교육에 있어 최첨단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같이 현토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 그날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당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댁에 가셔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고 설명 그때 이우영 선생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문도 여기 나온 것 같이 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우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된 문장 구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보죠. 요게 이제 말씀 설자잖아요. 그런데 사서에서는 이게 기쁠 열자를 많이 써요. 예, 하기 시습지면 불영요로와 노는 맨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예,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기쁠 열자를 쓴 거예요. 이 원래 신방부수가 붙어요. 신방을 쓰는 것이 주로 많이 쓰는. 네. 그런데 사서에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데 사서에서는 이게 기쁠 열자로 많이 써요. 이게 원래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유세하다 할 때는 달랠세자가 돼. 달랠세, 말씀설, 기쁠열 세 가지의 의미과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예요. 왕이 기뻐하면서 말했어. 시경에 이르기를 여기 이르는 자는 보통 이 왈자는 뭐예요? 왈자는 직접 인용구를 쓴다겠죠? 직접 인용구 쓸 때 왈이에요. 사람 말을 쓸 때. 근데 시경에서 시를 인용할 때는 왈 대신에 운을 써요. 같은 의미예요. 그 운은 뜻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운은 뒤에 쓰면은 이게 어조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말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왈이나 운이나 같은 건데 인용구에 쓰는데 사람이 말하는 걸 직접 인용구는 왈을 쓰고 시경에서 직접 인용할 때는 운을 써요. 어디서 시경에서 운이 여기 시라는 말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왜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뜻으로는 안 맞다는 시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네, 시에서 말했다. 시에서 말했다. 시에서 이르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이를 눈자예요.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타인 유심을 다른 사람 타를 타자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유자는 이게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있을 유자잖아요. 네. 존재동사를 쓸 때는 있을 유자라고 하지만 여기는 소유하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촌탁지 나여자야. 내가 헤아려 무엇을 그것을 여기 지자는 심이죠.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 헤아릴 촌 헤아릴 탁이요. 이게 지금 법도도자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헤아릴 탁이요. 그래서 여촌탁지라 이렇게 했어요. 시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그것을 헤아려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 부자지의야로소이다. 부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부자지의야 이것은 도치법을 쓴 거예요. 원래대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 부자 야 이렇게 해야 돼.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도치법을 써가지고 지시대명사 지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부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인 것입니다. 이 왜 복잡하게 했어요? 도치법을 쓰는 주요한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부자 바로 선생님 말씀이군요. 그 말이에요. 오늘 시경에 말하는 타인유심 다른 사람이 있는 마음을 내가 그걸 헤아려 한다 이런 말 8글자가 시경에 나오는데 이 시경의 말뜻을 보니 이 말뜻은 바로 바로 부자 바로 선생님이네요. 그 말이에요. 부자지의야로소이다. 부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안의 행제하고 부자는 이게 발어사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듯이 별로 의미가 없는 발어사예요. 내가 이에 그것을 행해놓고 나서 내가 이에 그것을 행해놓고 반이구지여 도리어 그 마음을 구하였는데 불두고시며 내 마음을 얻지 못해서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득, 체득할 득 그거예요. 알 득 그 말이에요. 알다는 뜻이에요. 득자는 여기 얻는다는 의미는 내가 체득해서 알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부자언지기 하시니 선생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 오하심에 내 마음에 유척척은 하야이다. 척척은 이게 심동무라고 여기 나와요. 심동무. 마음이 동하는 뭐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마음이 뭉클어지게 그렇게 일어남이 있습니다. 차심지 소이하버 왕자는 하야 있고 이 마음이 왕천하는데 왕노릇 하는데 부합한 바자는 하야 있고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죽는 자리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양으로 바꾸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이게 왕천하 왕노로 제대로 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냐 그 말이에요. 부합하는 것은 어쩐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자 여기 시는 여기 시운이랄 때 시는 시경 소화의 교원의 편이다. 시경은 크게 세 개를 나눈다 했죠. 풍, 아, 송 세 개를 나누죠. 아는 대화와 소화로 나눈다 했죠. 그 소화예요. 소화의 제목이 교원의 편이다. 척척은 여기서 말하는 척척이라는 것은 마음이 감동하는 모양이다. 뭉클하게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죠. 마음이 감동하는 모양이다. 왕이 이날린자 맹자의 말을 인해서 이날린자는 맹자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이죠. 맹자의 말을 인해 가지고 전일지심 전일의 마음이라는 것은 곡송약 죽는 자리에 가는 소를 보고서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전일의 마음이 다시 싹 텄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시 싹 텄어. 그래서 이에 다시 싹 떴다고 했어요. 다시 부자 싹틀 맹자. 불자로 가야 됩니다. 다시 부자. 회복할 복 다시 부. 여기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싹 텄어. 그래가지고 이에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어. 뭐냐? 이 마음이 밖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지 외부에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측은지심 인지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에서 불쌍한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았어요. 이 마음이 밖으로부터 붙어종자예요.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했어. 이러이러한 소위를 알지 못했어. 그 까닭을 알지 못했어. 무언 까닭이냐? 그 근본을 돌이켜서 그것을 미뤄야 한다고 하는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정치는 가장 측은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걸 확장시켜서 그래서 내 주변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주변 공동체, 그래서 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임금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거예요. 출자는 그렇게까지 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평등하게 사랑하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해.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잖아요. 자, 쉽게 말해. 이게 이제 맹자에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형수가 빠졌어. 우리 형수, 친형수가 빠졌어. 다른 이웃집, 다른 아줌마가 같이 빠졌어. 손을 뻗어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손이 가요? 내 형수, 내 형제.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육아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대로 앞에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랑은 순서가 있어야 한다. 순서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랑은, 선언적인 사랑은 실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라. 이게 우리 육아의 근본 종지입니다. 종지. 우리 육아에서는, 유학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 육아 공부 안 한 거예요. 친한 일을 먼저 친해야 돼. 우리가 제일 먼저 친하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지, 부모. 이게 부모 친이라고 해도 되고 형제 친이라고 해도 되고,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촌.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일촌이에요.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촌수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무조건 1촌. 그러면 같은 1촌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은 몇 촌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하면 2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 되는 거예요? 3촌 관계도. 엄마 형제, 아버지 형제하고 나하고 3촌 관계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 다음에 외삼촌, 이모, 이게 다 3촌 관계. 그래, 그 삼촌들 사이에서 난 자식하고 나 사이는 뭐예요? 4촌이에요. 그렇게 해서 촌수가 5촌, 6촌, 7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에서는 뭐냐? 가장 가까운, 내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이 안 되면 우리 육아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육아 사람이 아니야. 내 부모하고 다른 친구 부모하고 어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고. 그건 인심을, 이건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람 인정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여겨야 될 대상을 가장 먼저 친애해야, 이게 사랑 친자예요. 친히 여겨야 될 대상을 가장 먼저 친애하게 여기고, 그러고 나서 일반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 다른 이 친해야 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서 물건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물건. 짐승을 사랑해야 돼. 근데 요즘 뭐 동물 많이 사랑하죠. 굉장히 좋죠. 집마다 애완견이 있고 다 기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충남기업에서 서당할 때 이제 서당 교육을 이렇게 한복 입히고서는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애완견 있는 사람 때 한 70%가 들더라고, 손을. 다 애완견 있는 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사람한테 애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걔한테 돈이 얼마나 드냐? 돈 많이 들대, 걔가. 그거 사다 주고, 뭐 주사 맞히고, 그 다음에 개껌도 사줘야 되고, 옷도 입히고 막 그러더라고. 돈이 많이 들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얼마나 드리냐, 아냐? 명절 때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똑같이 어떻게 동물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서글픈 일이고, 사람이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서 동물한테 그 사랑이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시는 소와 교원지편이라 했죠. 척척은 심동무라. 마음이 동안 모양이다. 왕이 맹자의 말을 인해서 전일의 마음이 다시 싹 텄어. 이에 이 마음이 밖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했어.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어. 그 근본을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미루어야 하는 까닭,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어. 자, 보죠. 그런 말했어. 유 보고왕자, 아까는 다시 붙자인데 여기서는 복으로 읽어요. 앞에서는 여기 보면은 부로 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 나왔어요? 여기는 부라고 했잖아요. 다시 붙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렐 복자야. 아렐 복자를 만쓸 때 우리가 옛날에 뭐 동네에 뭔 방 같은 거 붙이면 도지사 백 그렇게 썼잖아요. 이 흰백자 썼잖아요. 이게 아렐 백자예요. 말하다, 아래다. 아렐 백자 똑같이 복자도 이게 아렐 복자예요. 왕에게 아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왕에게 아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오력이 족이 거 백균이야. 내 힘이 족기 써. 이건 30근 균자예요. 30근. 30근이면 묵직하죠. 백균이면 얼마예요? 3000근인가요? 네. 내 힘이 족기 3000근을 드는데, 족자는 번역할 때는 보통 뭐라고 한다 했어요, 아까? 충분하다 그랬죠. 네. 내 힘이 3000근을 드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한 깃털을 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며, 3000근은 들을 수 있으면서 한 깃털을 들을 수 없다고 하고, 밝을 명, 이 명자는 눈 밝을 명자예요. 우리가 애기들 눈빛 초롱초롱하고 말을 똑똑하게 그러면 요놈 총명하네 그러잖아요. 그때 총자가 기밝을 총, 눈 밝을 명이에요. 총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 명자예요. 밝을 명이 아니고 눈 밝을 명자예요. 눈 밝기가 가을 터럭의 끄트머리를 보기에 충분해. 가을이 되면 짐승 털어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있는 땔감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눈은 밝아가지고서나 가을 털어 빼쭉한 것, 그렇게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으면서도 술에 가득 실어놓은 땔감을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왕은 허지오이까 왕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가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가로되 이게 왕이 말한 거죠. 왕이 말했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맹자가 말한 거예요. 금의 은족이 극금수의 공불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오늘날 이제 은혜가 금수에게는 미친 뒤에 충분히요. 소도 지금 살려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은혜가 금수에게 미치는 것에는 충분한데, 공불지어 백성자, 공효가 금수에게 끼쳤던 그런 은혜가 공효로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 이 공이라는 건 효과예요.
짐승을 사랑하는 효과가 공불지어 백성자, 백성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 이 공은 뭐냐면 요 금수에까지 미쳤던 은혜예요. 금수에까지 미쳤던 은혜 그 효과가, 공짜는 이게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효과. 그 효과 마음이 백성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독하여니까. 유독 무슨 까닭입니까? 짐승은 살아가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이게 무슨 까닭이에요? 그 말이에요. 연즉 이르지 불거는, 그렇다면 한 깃털을 들지 못하는 것은 우의 불용령은 힘을 쓰지 아니함을 위한 것이며, 그럼 위할 위자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때문이며. 그래요. 한 깃털을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신지불견 수레에 가득 실은 땔감, 이게 신자는 섭신자인데, 섭이라는 건 땔감을 말하니 땔감. 수레에 가득 실은 땔감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발금을 쓰지 아니함을 위한 것이며, 눈발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지 불견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는 것은, 요건 뭐냐면 이때는 받을견이라고 그래요. 받을견, 당할견, 받을견 그래. 이때 볼견자가 아니에요. 이때 볼견자가 아니고 받을견 또는 당할견 그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 불용이냐, 은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러니 고로 왕지불항은, 고로 임금님께서 임금님답게 임금 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임금답게 행하지 않은 것은 불의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하지 아니할지언정 불능해. 불능,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절대군주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짐승은 살아간다고 하면서 더 귀중하고 더 귀한 사람, 당신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하지 않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맹자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경우를 볼 겁니다. 맹자는 그 당시 전국시대에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시대, 지금 오늘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합의된 기구는 무력화시키고 힘 있는 모든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버리잖아요. 그러죠.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전국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전 세계 정세가. 그럴 때는 절대군주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맹자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군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봅시다. 백은 보게 하라. 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랜다는 의미다. 아렐 복자. 균은 30근이니 우리가 한 근, 두 근 어때? 600g을 한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도량령이 시대별로 다른 건 의미 아시죠? 왕조마다 도량령의 의미가 달라요. 한 척, 한 차 할 때 시대에 따라서 언제는 20cm, 어때는 30cm,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건 아시죠? 그건 이제 왕조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오늘날 환산으로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대략 한 30근이라고 그래요. 100근은 지극히 무거워서 들기 어려운 것이다. 백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거워서 들기 어려운 것이다. 우는 새의 깃털이니 한 깃털은 지극히 가벼워서 들기 쉬운 것이다. 쉬울 이자죠. 바꿀력 쉬울리, 그런데 여기는 쉬울 이자죠. 추오지 말은 가을 터럭의 끄트머리는 털이 가을에 이르러서, 이를 짓자, 가을에 이르러서 끝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날카로울 예자, 소위 난견하라, 작아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여신은 이거제신이니, 수레 섭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써서, 이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쓸 용자로 생각하면 돼요. 써이, 이것은
앞으로 나올 때 써이자가 이 쓸용자 의미로 써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기서는 지금 쓸용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레를 써서 땔감을 실는 것이니 대이 이견야라 커가지고 쉽게 보이는 것이다. 허는 허가 가을가자와 같은 뜻이다. 허락할 허자는 허가한다는 가자와 같은 뜻이다. 가을가자와 같은 것이다. 금은이야, 여기 보면 금은이죠. 금은 요거죠. 요거 이하요. 요거 내용 요하 이하. 금은 이하는 또 맹자의 말이다. 개 천지지성에 대개 천지의 성품 가운데 인의기여 사람이 귀함이 되니. 이제 우리나라는 뭐죠? 만물 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우리 사상은 그래요. 우리 사상은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귀함이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할 때 우의 동류의 상친이요 같은 유가 돼요.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같은 종류예요.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서로 친해. 사람은 사람과 서로 친한 거예요. 시로 측은지 발은 이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발라는 것, 일어나는 것은 어민절이 어물환이요 백성에게는 절실이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실한 거고 물건들, 짐승이라든지 그런 외물에 대해서는 완만이요. 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선 급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추강인술 인을 행하는 방법을 미루어 넓히는 것은 인민이 애물라냐. 백성을 사랑하기는 쉬워. 그 마음을 측은지심은 인지다냐고 하는 그 마음을 미루어 넓힌다고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쉬워져. 그런데 애물라냐. 그러다 보면 순서에 있어서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져.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후순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 사람이 우선이고 물건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제 왕이 이 마음이 능히 물건에게 미친다면 측은지심 인지다냐의 그 마음이 이 물건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백성을 안보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백성을 안보해서 왕처나 왕노릇하는 것은 불능이여 능히 못할 것이 아니요. 다만 스스로 즐거이 아니할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실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테 대문만 한번 제가 쭉 한번 다시 해봐요. 왈 유지하니이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앞에서 얘기했죠. 왕께서 소를 끌고 소 잡으러 가는 것을 보고서나 소가 불쌍하니까 소는 살려주고 양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왕이 말했어요. 말하기를 있습니까? 해놓고서는 또 말했어요. 이 마음이 왕 노릇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백성은 모두 왕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만 저는 참으로 왕이 참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해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말하는 백성이 있습니다만은 제 나라가 비록 좁고도 작은 나라나 내가 어찌 한 소를 아끼겠습니까? 곧 차마 그 소가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서 소를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기를, 맹자가 말한 거죠.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를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꾸라고 했으니, 작은 양으로서 큰 소를 바꾸라고 했으니 저 백성들이 어찌 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그 소가 죄 없이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가엾게 여긴다면 소와 양을 무엇을 기준으로 분간하셨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내가 그 재물을 아껴서 그 소를 바꿔서 양으로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건데 백성들이 나를 아낀다고 말하는 것을 참 마땅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 그 산 모습을 보고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그 살아있을 때의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그것을 헤아려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참 부자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에 그것을 행해놓고도 도리어 그것을 구하였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부자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뭉클하고 일어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왕노로 다는데 부합한 것은 어점입니까?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왕에게 아뢰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내 힘이 3천근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깃털을 들지 못한다고 하며, 눈 밝기는 가을 터럭의 끄트머리를 볼 수 있다고 해놓고 술에 실려있는 섭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왕은 그것을 허가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하길, 아닙니다. 이제 은혜가 금수에까지 미치기에 충분한데도 공효는 백성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유독 어쩐 일입니까? 그렇다면 한 깃털을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술에 실려있는 땔감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밝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언정 불능한 것은 아닙니다. 능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시를 한 수 하죠. 예. 딱딱한 경악을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시를. 오늘은 이제 이게 이옥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난설은 했지요. 난설은. 예. 난설은 했는데, 난설은 왕이 했나요? 저 지난 시간에 난설은 했네. 예. 우리나라 여류 시인 가운데 난설은하고 옥봉하고 손을 꼽으라면 누구를 1등으로 할지 취향에 따라 다를 뿐이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 근데 난설은은 양반집 판소볕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랐지만, 옥봉은 서녀예요. 서녀는 옛날에 불행하잖아요. 예. 작은데 아이로 태어나면 그러면 대접을 못 받아. 서자로 태어나면. 서녀도 마찬가지. 근데 옥봉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어, 딸을.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쳤어. 옥봉을 가르쳤어. 가르쳤더니 시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시를.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낼 나이가 됐는데, 이건 정실로 보낼 수가 없어, 정실로. 우리가
처하고 처부의 의미를 아시나요? 처는 대등하다는 의미예요. 처는 대등하다는 의미예요. 대등. 남편과 아내가 1대1 똑같이 대등하다는 의미예요. 첩은 이게 붙일 첩자예요. 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듯이 살짝 붙어있는 사람이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녀는 양반가에 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처로 들어가질 못해. 신분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진짜 좋은 남자하고 짝을 맺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을 하니까 누구냐면 여기 지금 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조원. 조원이 그 당시 한양바닥에서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올고든 사람. 아, 조원은 아주 진짜 선비답고 올고든 사람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는 이봉 그 이옥봉의 아버지요. 이봉이 가서 사정을 해. 내 딸을 첩으로 받아주게. 내 딸을 첩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안 받아줘. 사양하고 사양하다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받아주면서 딱 하나 약조를 해야 한다고 그래. 이 남편이 옥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를 잘 짓고 글을 잘 짓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조선조사에서 여인들이 글을 짓고 막 이렇게 되면 구설이 나와, 말이 나와. 세간에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 부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약정하기를 시를 짓지 말아라. 글을 짓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첩으로 받아준다. 받아줬어.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받아줬어. 그때 이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이게 이제 다른 시에서는 증운강, 운강이 조원의 호예요. 남편 운강한테 주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면 어찌하자 마늘 따자 모래 사자가 운자야. 예. 근래안부 문여하. 근래는 뭐예요? 요사이. 요사이 안부가 안부 묻습니다 그러잖아요. 편안한지 안 한지. 근래안부 문여. 근래 안부가 요사이 안부가 여하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이건 지금 뭔 말이에요? 부부간에 안부를 물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작은 댁이라도 한 번씩 자주 가줘야지. 안 간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짓지. 근래 안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안부를 물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근래 안부가 여하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심정을 얘기해. 월도 사자, 이게 창문 창자예요. 원래 창자는 옛날엔 이 창자를 쓰는데 요즘은 저 창자를 안 쓰고 어떤 창자를 써요. 이게 창문 창자잖아요. 네, 이게 창자예요. 이 창자가 옛날엔 이렇게 썼어요. 집사자, 비단사자예요. 그러면 사창은 뭐예요? 요즘은 창호지를 썼지만 옛날에는 창호지도 옷값 맞지 않게 비싸요. 그러니까 창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요? 조금 먹기 살기 괜찮은 집은 뭘 쓰냐면 잘 찢어지지 않게 비단으로 쓰는 거예요. 비단.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창이라는 말 많이 써요. 비단창이에요. 창호지를 쓰지 않아요. 다리 사창에 이르면 첩의 한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요 첩이 요거. 이건 이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제 한이 많습니다. 한스러운 마음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밤만 되면은 당신을 그리워하는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 한이 지금 쌓이고 있어. 약사몽은 행위적이면 만약 꿈속의 넋이 만약 하여금 꿈속의 넋으로 하여금 행할 때에 흔적이 있게 한다면 걸어다니는 흔적이 있게 한다면 꿈속 넋이 그렇게 한다면 문전성로 이성사라
당신 문 앞에 돌길이 이미 모래를 이뤘을 것입니다. 모래가 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갔을 것입니다. 저녁마다 당신 문 앞에서 지금 내가 꿈속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다가 꿈꾸고 가지고 당신 집 앞에서 매일 저녁 헤매고 있는데 왜 그걸 몰라줘요? 아이고 이게 예. 이 남자가 이래 되나 이게? 이럴 정도로 그 아내가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이 시를 난설원이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제1세대 한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옥봉시도 중국에서 유명했어요. 이게 외부로 나가서 그랬는데 이때까지 했지만 해도 괜찮은데 옥봉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여기 조원 요 사람의 집에 산지기 옛날에는 양반 가는 산 같은 거 두잖아요. 그 산소 쓰고 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산을 감시하고 하는 산지기를 두잖아요. 그 산지기가 무엇에 휘말렸느냐면 소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거에 휘말렸어요. 그게 이제 누명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산지기 부인이 이제 옥봉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남편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소도둑이라고 하는데 마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걔 옥봉이 잘 참고 있다가 남편과의 서약을 깨고서나 고소장을 써줘. 고소장. 소장 말미에 뭐 이 시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시. 낭비 견우. 낭군이 소를 끌고 가지 않았다. 낭군은 견우가 아니다 이거예요. 소 끌고 가는 견우가 아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시를 뭐라고 썼냐면 세면 분의경. 세면은 우리가 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씻을 새 난면자. 얼굴을 씻을 때 분자는 이게 동의분자인데 세수대야 그 말이야. 낯을 씻을 때 얼굴을 씻을 때 세수대야가 거울이 되고 옛날 거울이 있는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보통 집은 거울을 구하기가 어렵죠. 거울이 비싸지. 그러니까 세수대야 물이 그 물이 거울이 되고 소도 수작위여 머리 빗을 쏟자요. 머리를 빗을 때에 물이 기름이 돼요. 머리 기름이 돼요. 물을 발라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매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도 동백기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아름답게 머리를 꾸미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름이 없으니까 물로 이렇게 물 발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매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표현한 것 같아? 가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해.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첩신비정녀예요. 첩의 몸은 직녀가 아닌데 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그 하소연한 여인이지요. 그 첩의 몸은 제 몸은 직녀가 아니야. 내 직녀가 아닌데 낭기시 견우. 낭군이 어찌 바로 견우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낭군이 뭘로 몰렸다고 그랬어 지금? 소도둑으로 몰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이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청빈한 이 가정사를 사는데 어떻게 그 아내는 직녀가 아닌데 남편이 어떻게 소를 끌고 가는 도둑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님이 이 시를 보고서나 풀어줬어. 용서에 다 풀어줬어. 아니다고. 근데 이것이 하도 유명한 말이 되니까 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나잖아, 소문이. 이 말이 이제, 이 시가 이제 세상에 이제 돌고 그러잖아. 그럼 누가 알아? 깐깐하게 이를 데 없는 조언이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알았어. 알고서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옥봉을 내쳤어요. 이게 남자 체면 완전히 조언이라는 사람 남자 체면 완전히 구겼잖아요. 스타일. 좀 품어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조선제사를. 그런데 문집 같은 거 읽어보면 조언이라는 사람은 진짜 깐깐하게 이를 데 없고 청백한 사람이었어. 청백한. 그 약속 안 졌다 그냥 내쳐버려요. 그래서 옥봉은 임진왜란 중에 어디서 죽는 줄 모르게
죽어요. 불행한 일생을 살았죠. 그래서 조선의 많은 여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인습과 그런 것으로 자기의 그런 꿈도 펴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량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데 아까운 사람이 난설원도 아깝고 여기 옥봉도 아깝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게 문전성로 이성사라 이런 표현은 남자는 표현 못해 이런 거. 아주 이런 시는 외우십시오. 외우세요. 좋습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래서 시를 보면 시인은 언지라 시인은 그 사람의 마음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수업 시간에 시를 한 수씩 하는 것은 시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배경이라든지 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모르면 정치를 못한다 그랬어요. 시를 모르면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주와 군주, 외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시 수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진 시가 뭐가 있어요? 한 구절. 1980년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동네 김종필 씨가 외국 갔다 김포공항 딱 내려서 뭐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출래불사춘이요.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우리 정치가 좀 그런 멋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당 야당 할 것이 대변인들이 막 할 때에 칼날 비수 들고 하지 말고 그런 시의 비유라든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 정치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시를 안 배워서 그래요. 정치인들 무시켜서. 나한테 와서 시를 좀 배우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정치인들 무시켜버렸다고. 자, 오늘 비 오는 날씨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오늘 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지정. 지. 선생님 써놓은 지정을 민들레. 지정을 그 우리가 민들레는 가장 흔한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공령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시를 질 때 우리 보면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것이 한약재 용어로 쓰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민들레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한시를 짓다 보니까 한문에서 쓰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지정을 쓴 거예요.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들레라는 의미고 그래서 봉숭아라도 봉숭아는 봉선화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민들레 개관하는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맨드라미는 개관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한자식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자 표현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름 자체가 시적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도 쓰세요. 자, 차렷.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